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궁금해하는 그 영상이에요. 제가 그 우연찮게 아침에 방송을 안 킨 상태에서 롤을 돌렸는데 감스트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이런 거 다시 한번 봐줘야 돼. 끌고 기다렸다가 손흥민 선수가 첼시와의 프리시즌에 나서서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 동안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누누 산투의 어떤 축구 스타일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량이 공격을 잘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누누가 손흥민을 볼 때마다 되게 흐뭇해하는 표정들을 프리시즌부터 봤죠. 아니 근데 토트넘 감독들은 손흥민 볼 때 다 흐뭇해하면서 보긴 해. 포체티노도 그랬고 무리뉴도 그랬고. 맞아요. 공격에 보탬도 되고 전술 지지도 성격도 좋으니까. 네. 토트넘과 첼시가 2골씩 주고 받았습니다. 2대2로 이제 무승부가 나왔고 첼시가 전반 16분 그리고 후반 4분에 지혜가 2골 그리고 토트넘이 후반 11분에 모우라 그리고 후반 25분에는 베르바인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2대2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다 득점자들은 사실 양 팀에서 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지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첼시에서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였고 그러니까. 그리고 모우라 뭐 말할 것도 없고 베르바인? 뭐 베르바인 비슷하고 너무 부진했죠. 베르바인은 오히려 계륵도 아니에요. 베스티전 이거 이후로 없었어. 네, 그거 하나가 그냥 인생골이었어. 그러니까. 끝났어. 토트넘에서는 그만큼 활약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토트넘이 프리시즌에 이제 2승 2무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는 2승 1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스날 잡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과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오늘 좀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건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지금 올 시즌 토트넘에 정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프리시즌 3경기 나섰거든요. 네. 3경기 전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일날 콜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골 하나, 도움 2개. 네. 이거 뭐 완전 원맨쇼였고 29일날 MK 노스와의 경기에서는 골 하나, 도움 하나 마찬가지 기록을 했고 이때 옵사이드 골도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그것도 넣긴 넣었는데 아쉽게 옵사이드 취소가 됐지만 네. 득점력은 꾸준했죠. 골망은 어쨌든 흔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첼시전에 베르바인의 마지막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근데 뭐 전체적인 활약상은 저는 좀 평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베르바인 그 골도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뭐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만들어줬다기보다는 그냥 베르바인이 측면으로 이제 툭 치고 들어가서 찼는데 이게 또 맨디 가랑이 사이로 들어갔거든요. 그 골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 운도 좀 겹치면서 어찌됐건 공격 포인트 기록한 것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점이 좀 낮았나 보네요. 평점이 좀 낮아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경기치고는 조금 네. 평점이 이전 경기들만큼 높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풋볼 런던 네. 기준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평점을 보면은 6점이 나왔습니다. 6점은 그냥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 경기를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딱 이제 중간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6점이면 어떻습니까? 3, 4점이 아니면 어차피 프리시즌이니까 컨디션 관리도 본인이 해야죠. 3, 4점은 근데 진짜 나오기가 힘들지. 그지? 그걸 이제 개 말아먹으면 3, 4점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러지 않고서. 근데 사실 6점이라 하면 평균치에서 조금 낮긴 해요. FM에서도 왜 이제 곧 있으면 개인 방송에서 FM 하셔야 되잖아요. 다시 시작해야죠. 네, 올림픽 6점이면은 대표팀 컨텐츠는 사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 컨텐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네, 6.5점이 이제 평타잖아요. 네, 그렇죠, 이하로 그렇죠. 떨어지면 그렇고. 그러니까 6점대는 딱 그냥 준수했다. 이 네. 정도로 평균적으로는 항상 언급이 되는 숫자 정도로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풋볼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를 두고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손흥민은 혼자서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지만 타고난 버팀목, 여기서 이제 내추럴 홀드업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에 좀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버팀목은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해리케인을 좀 염두에 두고 발언하지 않았나. 어쨌든 케인 선수는 뭐 여기서 나오는 그 내추럴 홀덤맨은 맞았죠. 100%죠. 토트넘 입장에서. 부상으로 빠진 기간 제외하고 매 네. 경기마다 내려와서 10번 역할도 해주고 버텨주고 득점 역할도 뭐 스코어 역할도 해주고 지난 시즌에는 뭐 득점 1위 그리고 뭐 도움 같은 경우도 저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손흥민은 2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결정짓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근데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했던 부분이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그 MK 돈스전이나 이제 콜체스터전을 봤는데 킥이 벌써부터 0점이 맞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활약을 하고 이번에 잠깐 잠잠했던 걸로 새 시즌이 우려된다라고 할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예전에 함부르크 시절에도 그랬지만 프리시즌부터 존나 잘했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별명이 이제 프리날두였죠. 그때 잘했다 오히려 실전에서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 시즌 들어가고 나서 좀 못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는 좀 아쉬웠는데. 근데 뭐 토트넘에서는 프리시즌 뭐 정규 시즌 가릴 것 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리시즌에 토트넘 경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역시도 이제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해리케인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케인이 이제 훈련 불참이 첫 번째로 터지고 나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금액까지 오퍼가 들어온 상태라고 하니까 그리고 벌금을 이제 케인이 물게 될 텐데 훈련을 불참했으니까 뭐 개의치 않는다라고 기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르바토프가 인터뷰를 하나 했더라고요. 그 레비의 책상을 뒤엎은 네, 베르바토프가. 어떻게 보면 둘이 약간 지금 비슷한 느낌이죠. 약간. 네. 베르바토프도 물론 이제 해리 케인이 가진 상징성을 베르바토프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해리 케인은 유스에 잉글랜드 그리고 주장. 국대, 네. 주장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근데 베르바토프가 사실 토트넘에서 좋아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그쵸. 그래서 베르바토프가 이제 인터뷰에서 한 말이 해리 케인 심정 100% 이해한다. 근데 그때 당시 베르바토프는 훈련은 했지만 경기를 뛰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해리 케인과 베르바토프의 차이인데. 그때 후안데 라모스한테 나 경기 뛰고 싶지 않다. 근데 훈련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게 좀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케인 이탈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대 이슈가 됐는데 누누 산토 감독이 해리 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습니다. 해리 케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급은 나도 하고 싶다. 근데 해리 케인을 둘러싼 모든 사안은 이런 공개적으로 논쟁을 하기 전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해리 케인을 판매를 할지 아니면 아직 팀에 남길지 그리고 해리 케인이 이렇게 뭐 훈련을 불참하고 휴가 기간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단은 어떤 방침을 이제 내세울 것인지. 근데 누누랑 파라티치는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언급해? 본 적이 없어 케인을. 케인은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렇지. 일단 인사를 하고 어떻게 눈매가 어떻고 이런 거 좀 봐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팀의 완전 핵심 내부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사실 비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올림픽 대표팀이 더 높은 곳을 바라봤지만 8강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DM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 대회 뭐 전술이나 막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데 이건 내부자가 사실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이동경 선수가 악수 그 크리스우드 뭐 이렇게 했을 때도 논란이 되게 됐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사실 뭐 내부자 입장에서는 뭐 내부적으로 뭐 정리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언급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나는 사실 지원 스태프고 서브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이 중심에 있는 감독 그리고 이 구단 수뇌부들은 당연히 해리 케인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더 꺼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누의 이 같은 반응은 이해가 가는 반응이다. 누누는 이미 예전에도 뭐 케인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케인 오면 좋겠다. 왜냐면 누구나 어떤 감독이 많이 어떤 감독이 해리 케인을 싫어해. 그렇죠. 근데 딱 그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 근데 아직 케인이 휴가 중이니까 복귀하고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뭐 이적설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누누는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었죠. 일단은 해리 케인이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시즌 토트넘 에이스는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손흥민이 해야 그렇죠. 됩니다. 손흥민이 해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 양 선수가 기록한 스탯이 이 정도예요. 트랜스퍼마켓 기준을 이제 기록을 참고를 하면은 해리 케인의 공식전 49경기에서 33골 도움 17개. 그리고 손흥민 같은 경우는 공식전 51경기에 나서서 22골 그리고 17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양 선수가 득점도 많이 올렸고 도움도 굉장히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득점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손흥민이 케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은 진짜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리그 득점왕, 도움 득점왕. 그렇죠. 도움 그러니까 득점왕이 뭐야? 도움왕. 네. 리그 득점왕, 도움왕. 도움 득점왕. 네, 도움왕. 페이스를 좀 잃었는데? 원래 이랬어요. 네. 나 그때 기억 안 나요? 우리끼리 있을 때마다 되게 이상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 네, 나 원래 이랬어. 아까도 무슨 뭐 대칭 얘기하고 그러잖아. 원래 이랬어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골도 많지만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은 뭐 언터처블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런 바에서는 좀 모자란데 저는 이제 새 시즌이 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잘할 거라는 건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합작한 골이 14골이에요. 그만큼 둘의 시너지도 좋았고 유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손캐 듀오는 정말 공격력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듀오였단 말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골 도움을 같이 기록한 거. 이게 그렇죠. 14골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손흥민이 뭐 어시스트를 해주는 케인이 어시스트를 해주는 이 기록 자체가 14골이 나왔다는 건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탈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남은 한쪽의 파괴력이 그 전보다 뭐 나아지거나 나아질 가능성은 좀 없겠지. 그냥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라인, 손캐 라인이 진짜 지난 시즌 토트넘의 공격을 다 이끌었던 점은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케인이 일단 나갈 수 있고 어쩌면 자칫하면은 진짜 팀을 떠나서 전력에서 좀 이탈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역시나 토트넘이 이번에 만약에 케인을 판매한다 그러면
이적 자금을 많이 받겠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그만한 보강을 할 수 있겠느냐, 대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해리 케인 어렵거든요. 자체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매물을 찾기에도 공격수 매물이 원래도 많지 않을 뿐더러 네. 시간도 길지 않아요. 그런 점들도 사실 염려는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지금 프리시즌 자체는 계속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정규 시즌도 이제 잘 했으면 좋겠는데 뭐 케인이 이탈하는 가운데 이제 다음 시즌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재계약을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토트넘이랑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워진 상태로 정규 시즌에 돌입하지 않을까. 근데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정규 시즌도 잘해서 올 시즌도 골 많이 넣고 도움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복귀를 하신 황덕영 선생님께서 방금 점심 식사 마치셨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 킹국식 떡밥을 드셨습니다. 네, 미국식 떡밥 오랜만에 먹었는데 좀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그죠? 옛날이랑 조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새우가 들어갔죠, 형식으로. 네, 새우랑 닭고기랑 같이 들어갔는데 네, 이번에 일본에 가서 네. 이제 되게 초딩 입맛이잖아요. 이상형 월드컵 보신 분들은 그쵸.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나또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나또 네. 나또 맛있어요. 그러니까 나또가 한국에는 풀무원에서 파는 그쵸. 나또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제 거기 내가 팀 갔을 때 거기 현지 연락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 분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일본에서 쭉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에서 나또 먹다 한국 가서 나또 먹으면 진짜 나또 맛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형 되게 여기서 안 다른가 먹어봤죠? 봐. 안 먹었어요. 나 여기 한국에서 안 처음 먹었구나. 먹었어, 일본 가서. 아. 근데 처음 먹었을 때 좀 별로였거든요. 네. 근데 두 번 세 번 먹으니까 계속 낫또만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 약간 끈적끈적한 그거 네. 이렇게 늘어나고 막 그 낫또가 좀 그립습니다. 미국식 떡밥으로는 충족이 안 돼요. 충족이 안 된다. 그럼 빨리 가세요. 일본이요? 네. 좋죠. 놀러 가면 지금 아직 여름이 안 되더라고. 두 대표님한테 휴가 한 번 더 갔다 오겠다고. 아, 여름 동안 못 쉬었으니까. 코로나가 풀리면 네. 좀 풀리면 바로 아마 한번 놀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원이 형은 좀 바로 가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뭐 돈만 주면 돈만 주면. 바로 가라 바로 가죠. 아니 돈 주고 휴가 떠나면 뭐 좋은 네. 거 아니야? 뭐 그럼요. 네. 낫도 맛있어. 저 한국 거밖에 못 먹었는데 한국 거 풀 먹은 것도 괜찮아요. 해서 이렇게 따다다 해가지고 김 싸 먹는 게 김.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식곤증은 안 오는 게 식곤증이요? 네. 아니 근데 뭐 어제는 잠을 좀 많이 못 자긴 했는데 오늘은 뭐 컨디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너무 않은 오랜만에 좀 복귀라서. 근데 이제 이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좀 컨디션이 떨어지겠죠. 다음 주 봅니다. 네, 뭐 다음 주야 내일이야. 내일인가? 네, 내일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뭐 어제도 우리 낫또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